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또 오프라인 개강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사태가 아무래도 완전히 확신하기에는 힘든 입장이어서 그래서 지금 4주차 동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4주차 1회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회계 분석, 계량 경제학의 핵심, 이 기본 핵심은 일단 회계 분석입니다. 회계 분석, 추정의 영역입니다. estimation, 추정의 영역.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때 단순 회계, 그러니까 이름이 일단 우리가 단순 회계 모형을 다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 회계 모형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 움직임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 종속 변수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종속 변수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고 여겨지는 설명 변수가 x인데, 단순 회계 모형은 말 그대로 그 설명 변수가 하나인 경우입니다. 근데 단순 회계 모형 이제 후반부에 이제 가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다중 회계 모형이라는 걸 하는데요. 설명 변수가 이제 2개 이상이 되는 경우가 다중 회계 모형이 되겠습니다. 다중 회계 모형이 되면은 단순 회계 모형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기본적인 우리 분석의 골격은 단순 회계 모형과 다중 회계 모형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단순한 요 환경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그 기본 골격을 이해하신 후에 이제 다중 회계 모형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Y와 우리가 여러분이 계량 경제학을 공부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관찰할 수 있고 무엇을 관찰하지 못하는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이 현실, 이 세상에 이 관심 있는 것들의 모든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면은 실질적으로 계량 경제학은 굉장히 사실은 쉬워집니다. 굉장히 쉬워지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현상을 설명하리라 여겨지는 요인들 중에 절대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이제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이제 모든 경제학의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거시경제학 자체도 미시경제학의 기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근데 미시경제학적 기반을 여러분이 따져보시면 우리가 이제 개인, 가구, 기업, 도시, 국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 관찰할 수 없는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만 해도 우리가 이 심리적인 요인들이 우리가 효용이라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주관적인 심리적인 작용 아닙니까? 그 때문에 이 할 수가 없는, 학자가 없는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관찰할 수 없는 모든 요인은 이 U가 하나의 변수가 아니고, U가 하나의 변수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U에는 저 Y에 영향을 미치리라 여겨지는 요인들 중에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U에는. 그리고 Y와 X는 확률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확률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X가 이게 확률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확률적인 요인입니다. U만이 확률적인 요인입니다. 여러분이 그 경통분 2를 잘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확률적인 요인이란 사실은 표현을 더 정확히 얘기하면 U는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 아셨죠? 확률 변수. 즉 대표값, 분산, 분포 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모수, 그 분포를 규정짓는 모수를 가지고 있는 확률 변수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Y는 어떤 이 상수와 이 X, 비확률적인 요소 X와 확률적인 요소 U의 결합체거든요. 그렇다면 Y는 뭐겠습니까?
확률적인 요소가 됩니다. 왜? U 때문에. 알겠죠? U가 그러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회귀 방정식, 단순 회귀 모형의 확률적인 요소를 잡아내고 있는 모든 것이다. U에 대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것이 이제 인과관계를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세테리스 파리부스 조건이 유지가 돼야지 X의 움직임이 Y의 움직임에 대한 인과적인 요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가장 그 세테리스 파리부스, 그러니까 X가 움직일 때 다른 제반 모든 설명 요소들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X가 움직일 때 U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와 U는 상관관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굉장히 그때 이제 강조를 했고, 그때 그 말씀을 드린 게 무엇이다? 바로 이것이다. 여기 뭐 굳이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아닙니다. 자, 요 세 번째, 여기 1, 스토리가 2, 3. 아셨죠? U의 이 확률적 요소. 첫 번째, U의 비조건부 평균이 0이다. 그 다음에 X에 대한, 요 X는 설명 변수예요. X에 대한 요 막대기가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항상 뭐였어요? 확률을 배울 때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 조건부 기대값. 요 2는 여러분, 통계학에서는 평균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더 많이 쓰는 게 이제 기대값이라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저 2 자체가, 대문자 2 자체가 expectation이기 때문에, 아셨죠? expectation.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이 불편하네요. expectation. 우리가 이제 기대, 예측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대값. 확률적인 요소 U의 기대값이 0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스토리는, X라는 설명 변수의 조건부 U의 기대값은 비조건부, 조건을 걸지 않은 U의 기대값과 같다. 결합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합시키면 요것이 0, 요것이 0이니까 결국은 요것이 0이다 하는 조건부 영평균 가정. 여러분이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U와 X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강조를 했는데, 또다시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우리가 임금 방정식의 예로 한번 돌아와 보자.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이것은 뭐다? Y는 베타 not 플러스 베타 1의 X 플러스 U의 세팅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이것이 일반적인 이제 표현이죠. 그러니까 Y에는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뭐 어떤 것이든지 Y가 이제 변수가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X는 그것을 이제 설명하리라 여겨지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변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Y가 wage가 되고, 임금 방정식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시간당 임금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임금 방정식이 되는 것이고, 저 X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으로 시간당 임금, 그리고 뭐예요? education. 보통 일반적으로 회귀방정식을 쓸 때 여러분 나중에 연습 문제 같은 것도 이제 과제로 나가면은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 보통 edu 혹은 educ로 표현을 해요. 그건 이제 사람 쓰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education. 자, 그랬을 때, 뭐라고 예를 들어놨냐면은 지금 U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잠재 능력이라고 보자. 잠재 능력. 그래서 ability. 정확히 얘기하면은 잠시만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innate ability. 내재적. 죄송합니다. 내재적인 사람마다 타고나는 어떤 잠재 능력은 굉장히 다양하고도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음악적 소양이 뛰어난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과학적인 어떤 탐구심이나 열정에 대한 남다른 그런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은 이제 굉장히 그 타고나는 능력이 다르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제 항상 여러분이 임금방 정식에 의해서 이것이 항상 등장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잠재적으로 공부를 굉장히 잘 한다거나 어떤 학습 능력이 뛰어난, 남들보다 좀 뛰어난 그런 걸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가 잠재 능력이라고 하는데, 잠재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이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관찰 가능합니까? 관찰? 여러분이 그냥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그냥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이거는 굉장히,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서베이를, 조사를 나가서 어떤 사람에게 저 웨이지와 에듀케이션, 시간당 임금과 교육 연수는 조사할 수 있어요.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당 임금은 보통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월급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월급이 있고, 그분의 주당 평균 시간을 우리가 보통 물어봐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설베이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릴 이제 여기도 있겠지만, 월급을 물어보고 시간당 임금,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을 물어보게 되면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은.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설베이를 갔을 때 그 사람이 한 달 임금 얼마 받으셨습니까? 월급 얼마 받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당신은 이제 복귀를 좀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하루 평균 주간에 몇 시간이겠습니까? 혹시 야근한 날이 있습니까? 야근 그러면 평균 몇 시간이겠습니까? 하는 걸 물어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즉각,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기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란 말입니다. 에듀케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 교육을 받으십니까? 고등학교까지 나오셨습니까? 중학교까지 나오셨습니까? 그다음에 혹은 이제 전문대회까지 나오셨습니까? 대학교까지 나오셨습니까?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확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물론 여러분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약간 좀 본인이 그 학력에 대한 그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이제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이제 중퇴를 한 상태인데, 이분이 약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런 걸 느끼시는 분이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을 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고급 계량경제학으로 넘어가면 그런 이슈들을 다루죠. 저도 제 연구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이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걸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자, 이제 그런 것들은 논외로 치고,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이런 것들은 조사가 금방금방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당신의 타고난 능력은 어떻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잠재 능력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이게 가능한가요? 이건 관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잠재 능력. 그렇죠?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Y와, 그죠? X는 관찰 가능한데, 자, 요 ability이라고 쓸게요. ability, U가 지금 ability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관찰 가능하지가 않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자, 요거 여러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에 U에 X가 8일 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기, 그죠? 자, ability가 여러분 어빌이 이제 U라는 거 잊지 마세요. U. 자, U다. 그죠? expectation U given bar X가 8. 그러니까 교육 연수가 8년인 경우에 평균적인 잠재 능력. 요건 무엇이다, 요것은, 잠재 능력인데, 이것이 X가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4년제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죠. 우리나라 그걸 기준으로 하면, 그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맞나요? 12, 그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평균적인 능력. 그죠? 그래서 교육연수가 18이면은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신 분들의 잠재적인 평균 능력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조건부 영평균 과정은 어때요? 조건부 영평균 과정. 앞에서 보면은 2의 U의 막대기 X는 제로이다. 그치? 어떤 X에 대해서도 제로이다. 그러니까 요것이 요거랑 같고 요것은 제로이다. 무슨 소리다? 이렇게 된다면은 U와 X는 상관관계가 없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만약에 어떠한 교육연수에 대해서도 U의 평균값은 제로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것이 인과관계 해석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인과관계 해석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비타원을 만약에 우리가 알아낸다면 이것이 이제 인과관계를 의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평균적인 잠재 능력이 높다면 이 가정은 유효된다. 이거 무슨 소리냐면 써보면은 이에 만약에 U의 X의 이제 16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 2의 U에 같지가 않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뭔가 X의 값에 따라서 U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죠? 평균값의 개념이긴 하지만 U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비타원을 구했을 때 어떻게 된다? 이것이 인과관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원이 상관관계적인 의미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릅니다. 비타원이 만약에 요 첫 번째 조건이 유지가 돼서 X 어떤 값에 대해서도 U의 평균적인 값들은 다 제로로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이 비타가 만약에 여러분 0.5가 아니다. 예를 들면 이제 2,500이 나왔다. 비타원이 2,500이 나왔을 때 그렇다면은 에듀케이션이, 그러니까 교육연수가 1년 늘어날 때 시간당 임금이 2,500원이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1년 더 받으면 임금이 2,500원이 올라간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깨지고 만약에 알고 보니까 확실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타고난 능력 자체가 다르더라. 만약에 이런 어떤 그것들이 참으로 이게 만약에 규정이 된다면 이걸 구해봤자 이렇게 원인이라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임금과 교육연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정도로밖에. 상관관계라는 건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되지만은 두 변수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말할 뿐 어느 것이 원인이 되고 어느 것이 결과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이 인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 간단한 예지만 이 예가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세테리스 파리우스 어떻게 유지가 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환경 속에서, 모형 설정 속에서. 아셨죠? 그 예를 한번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약간의 그 경통분 지식이 요구가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여러분 뭐였어요? 가정이에요. 가정.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자, 가정. 자, 만약에 U와 X가 관계가 없다. 상관관계가 없다, 얘들이.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론적이고 데이터상으로 좀 확신할 수 있다면, 그죠? 그래서 이 가정이 유지가 된다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을 한다. 자, 요식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왔다? 요식은. 자,
자, 요 y가,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주어진 어떤 x에 대한 y의 평균, 그죠? 기대값, 주어진 x에 대한 y의 기대값, 평균의 개념이에요. 그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y에다가 요 단순 회귀 모형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요 y잖아요. 그죠? 저 y 자리에다가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 플러스 u를 저 y 자리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자, 요거 뭡니까? 그냥 상수. 어떤 수, 요건 뭐 예를 들면 그냥 5, 4, 이런 수예요.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때 예전에 한번 우리가, 자, A에, A래. 2에 5. 여기보다 5다. 그죠? 비확률적인 상수는 의미가 없어요. 기대값 이 오퍼레이터라고 그러지. 기대값 이걸 갖다 붙이는 의미가 없죠. 그냥 나오죠. 저건 왜냐면 확률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확률 우리가 이제 확률적인 요소에 있어서 expectation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거 기억나시죠? 2에 예를 들면 A, X 플러스 B 이런 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경통분에서 배웠어요. 자, 여기서 A는 상수, B는 상수, X는 확률 변수. X는 확률 변수. 자, 이거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거? 2에 A에 X 뭐라고 그랬어요? 플러스 2에 B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연산자가 A 곱하기 확률 변수인 경우에는 이 상수는 빠질 수 있다. 밖으로 이렇게 빠진다고 그랬어요. 2에 A에 2에 X 플러스 뭐다? 그래서 B. 자, 요거 그다음에 요거 잘 알아두세요. 요거를 이제 이용합니다. 요거를 조건부가 붙긴 했지만 똑같아요. 조건부가 붙긴 했지만. 자, 요거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경통분 1에서 배웠습니다. 경제통계분석 1에서. 자, 하나하나 해볼게요. 자, 2에, 자, 그래서 베타 0에 베타 1의 x 플러스 u의 기분 x. 자, 요거를, 그죠? 2에, 여기 이제 x가 붙어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2에 베타 0의 x 플러스 2에 베타 1x의 x 플러스 2의 u의 x 이렇게 쪼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뭐다? 상수는 뭐 조건부를 걸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베타가 그대로 나오고요. 이거 뭐다? 마찬가지로 베타 플러스, 잘 보세요. x는 비확률적인 요소입니다. x는 비확률적인 요소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냥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가정에 의해서 이것이 0.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베타 0 플러스 베타 1의 x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요것을 뭐라고 부른다? 모집단 회귀 함수. 모집단. 자, 아직 지금 모집단 영역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집단 영역에서 모집단 회귀 함수. Population Regression Function에서 P, 이거 줄여서 F다. 아셨죠? 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요거예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요겁니다. 요거고, 그걸 알고자 하면 베타 0와 베타 1을 알면 돼요. 그죠? 베타 0와 베타 1을 알면 됩니다. 여러분, 베타 0와 베타 1 알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왜? 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자면 베타 0와 베타 1 이건 뭐다? 모수이다. 여러분, 경통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모수와 통계량이 있죠. 모수와 통계량. 모집단의 특성치가 모수.
모집단의 특성치인 모수를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집단에서 일부, 부분집합, 일부를 임의로 추출하여 표본을 만들고 그 표본의 특성치, 예를 들면 모집단의 평균을 알 수가 없으니까 모집단, 예를 들면 모집단 하면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여성 대졸자 정규직 임금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은 그 여성 대졸자 정규직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그분들 다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굉장히 알고 싶거든요. 지금 여성 대졸자 정규직에 있는 분들의 도대체 평균 임금이 얼마나 될까? 정확히 얘기하면 평균 시간당 임금이 얼마나 될까? 조사를 못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모수가 뭐다? 우리가 지금 얘기한 예에서는 여성 대졸자 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시간당 임금이거든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나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예를 들자면 1000명만 임의 표본으로 추출을 해가지고 이 1000명에 어디로부터? 1000명은 뭐야? 여성 대졸 정규직에 있는 분들 1000명을 우리가 표본으로 추출해서 이분들을 한 명 한 명 그죠? 조사할 수 있잖아요. 시간의 평균 임금을. 그걸 평균 내면 이제 그걸 뭐다? 통계량. 그래서 우리가 경통부 2에서 배운 것이 이 통계량에 기반해서 모수를 추측하는 거잖아요. 자, 벌써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감이 오실 텐데 우리는 결국 뭘 한다? 표본 회귀 함수를 추정을 한다. 아시죠? 결국 우리는 표본 회귀 함수를 추정을 한다. 알고 싶은 건 뭐다? 모집단 회귀 함수의 모수인 이 베타 0와 베타 1을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어떤 주어진 x에 대해서 여기서 시간당 개념 다시 갑니다. 주어진 x에 대해서는 x가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추정이 되면은 자 그러면 x 교육을 그러면 9년 받은 사람의 평균적인 임금은 얼마일 것인가? 씹어넣으면 돼요. x의 9를 그죠? 베타 0와 베타 1을 구하면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교육 연수가 12년인 사람 그러니까 12년인 사람의 평균적인 임금은 시간당 임금은 얼마 될 것인가? 이 베타 0와 베타 1을 구하면 거기다가 12를 집어넣어버리면 나오죠. 이 평균값이. 그 주어진 x 12에 대한 시간당 임금이 평균적인 시간당 임금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베타 0와 베타 1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집단 회귀 함수를 우리는 궁극적으로 모집단 회귀 함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주어진 x에서의 y의 평균을 우리는 알고 싶은 거예요. 전체 모집단에서.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추가된 거는 이제 선형이라는 개념 아직 정확하게 규정 안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보시기에 선형처럼 보이죠, 일단은 그죠? 선형이에요. 선형인데 어디에 대해서 선형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선형입니다. 이 선형성이 의미하는 바는 x의 한 단위 증가가 아니고 x의 한 단위 증가. 교육연수 다시 한번 시간당 임금. 교육을 1년 더 받을수록 y의 평균값, 기대값이 그죠? 평균적인 어떤 시간당 임금이 베타 1만큼 변하더라.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지만 이것은 모집단 회귀 함수이고 이건 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알 수가 없다. 아셨죠? 모집단 회귀 함수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건데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아셨죠? 자, 이게 이제 그림으로 그린 모집단 회귀 함수예요. 잘 보실게요. 다시 한번 여기에 예를 들면 y의 이제 시간당 임금이 이렇게 있고요. 항상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변수가 y축에 놓이죠. 시간당 임금이 이렇게 있고 다시 돌아갈게요. 그 예로 노동경제학에서 임금 방정식 여기 이제 교육연수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12년, 14년, 예를 들면 16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지 보이시죠? 자,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전문대학 졸업했을 때, 4년제 대학 졸업했을 때, 물론 여기 이제 중학교 뭐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아주 뭐 중학교 중퇴, 고등학교 중퇴 몇 학년에서 중퇴했느냐,
전문대, 뭐 중퇴 몇 년까지 다녔느냐, 그다음에 4년제 대학 중퇴 졸업, 그다음에 여기 뭐 석사 과정, 뭐 석사까지 따는 사람, 박사 과정, 박사까지 따는 사람, 이게 굉장히 많겠죠, 그죠? 대표적으로 한 요 정도를 보자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거 뭘 의미하느냐,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을 12년 받았다고 모든 사람들의 시간당 임금이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관측치가. 이거 좀 수업 시간에 보도해다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오면 힘들겠지만 어쨌든 간에 교육을 12년 받았다고 해서 교육을 12년 받았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의 임금이 시간당 임금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시간당 임금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시간당 임금이 만약에 모든 사람이 12년을 교육받았으면 시간당 임금이 동일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계량 경제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이런 게 웨이지 시간당 임금이 베타 0 플러스 베타 1의 에듀케이션 플러스 U가 있잖아요. 그죠? 자, 요 동일하게 12년을 갔는데 웨이지가 같다? 그렇다고 어떻게 된다? 이건 수학적 방정식이죠. U가 없는 거예요. 확률적 방정식이 아니에요. U가 없어요. 근데 이 U 때문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U에서의 이 확률적인 요인들 때문에 12년을 똑같이 받았어도 임금이 다 달라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U에 우리가 이제 관찰할 수 없는 요인도 우리가 만약 관찰할 수 없는 요인도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숙련도 같은 게 있다고 칩시다.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일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설명 변수로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단순 회계모의에 빠져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같이 12년을 받았어도 교육 연수가 12년이어도 그 외에 다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를 수. 그것이 바로 U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U에.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은 그렇다면 요 주어진 시비에 대한 평균이 요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12년에 따라 가지고 임금이 U가 확률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Y 자체가 확률적인 요인이고 이런 분포를 갖는 거예요. 요것들이 분포를 갖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각 여기도 지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관찰치가 이렇게 있다면 14년을 받아도 사람들이 임금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Y는 확률적인 요소란 말입니다. 16년을 받은 사람들도 임금의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의 X에 대해서 Y들이 분포를 가진단 말입니다. U가 분포를 하기 때문에 분포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자, 이쪽은 이게 이제 이것이 이 선이 무엇이다? 선이 바로 이것이다. 모집단 회기선. 각각의 x에 대한 y의 평균값들. 그렇죠? y의 평균값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들을 이루는 것이 모집단 회기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것들을 이루는 것이 모집단 회기 분석이 되겠습니다. 회기선이 되는 거죠. 회기선이. 이걸 이룬 것이.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지금 각각의 x에 대해서 y가 분포가 동일하죠. 모양이 정규 분포로, 그죠? 거의 정규 분포죠, 지금. 거의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정규 분포로 동일하죠. 저기 안 그럴 수도 있나? 예,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기 안 그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안 그럴 수 있다는 게.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제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즉,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x에 대해서 u 때문에 실제 관측되는 임금들은 따라 다를 수가 있고, 그 각각의 x에 대해서 그 y의 평균값들을 구하고, 그죠? 그것들을 잇게 되면은 바로 회기선이 된다. 모집단 회기선이 된다. 회기함수 회기선이 된다. 이거 이제 무엇이다? 요거. 이건 뭐예요? x는 x2일 때 y의 평균값. 이건 베타 0 플러스 베타 1, 이거 오타. x
2가 되어요. 그죠? 아유, 죄송합니다. 베타 0 플러스 베타 1의 x2. 베타 0 플러스 베타 1의 x2. 아셨죠? 다시 한번, 요거 쓰면 어떻게 된다 그랬기 때문에, 2의, 그죠? 2의 웨이지에 x, 죄송합니다. 아이고, 참나. x가 아니라, 이제, education이, 그죠? education이 14일 때, 이것은 뭐다? 베타,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곱하기 14. 이렇게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교육연수가 14일 때의 평균적인 임금이다. 평균적인 임금이다. 아셨죠? 여기 있는 것이 의미하는, 선에 있는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 주어진 x에 대한 기대값들 평균이다. 그걸 이은 것이다. 그죠? 회계선이라는. 자, 이 선 알 수 있다? 없다. 알죠? 알 수 있다? 알고 싶지만.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싶은 선인데 알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한번 이제 어떻게 이제 추정을 할 것이냐. 저거를 그렇다면 알 수가 없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정.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추정. 그러니까 베타 0와 베타 1 요것이 모수. 알고 싶은데 절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걸 추측해서 정해야 돼. 추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타 0와 베타 1에 대한 추정치를, 정확한 값을 알 수,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저것에 대한 추정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추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회귀 모형을 그래서 저 베타 0와, 우리가 알고 싶으면 알 수 없는 베타 0와 베타 1에 대한 추정값을 구하는 그 행위를 회귀 모형을 추정한다. 회귀 방정식을 추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데이터가 필요하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엄청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자료가 필요하다. 자료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데이터가 필요하다. 자료가 필요하다. 자, 이 자료가 실제로 우리 손에 쥐어졌는데 n개의 관측값들이 있다. 임의 표본이다. n 보통 이제 항상 그렇게 이제 지금 나갈 거예요. 자, n이 있다. n은 뭐예요? n 표본 크기. 이제 표본 크기. 자, 다시 한번 시간당 임금과 교육연수로 돌아갑니다. 자, 100명, n이 100이다. 예를 들면 n이 이제 100이다. 자, 100명 조사했습니다. 100명. 아까 예로 돌아갈게요. 우리나라 여성 대졸 정규직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임의 표본으로 100명을 추출했습니다. 100명. 우리가 실제로 100명을 조사하는 거예요. X1, Y1. 자, 그렇다면 100명 분들한테 번호표를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일렬로, 그러니까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일렬로 세워서, 자, 여기 1번, 근데 두 번째 분한테는 2번, 세 번째 분한테는 3번, 4번.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 1번 쪽지를 받은 그 여성분, 지금 정규직에서 일하는 분의 뭐예요? 요거는, 맞다. 그렇게 하면은 X의 변동이 없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굳이 대졸이라고 하지 않고, 자, 우리나라 여성, 정규직, 이제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있다. 그래서 100명을 임의 표본을 추출해서 그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1번 번호표 있는 분한테 가서 학교 어디까지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간당 임금을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시간당 임금은 얼마예요? 해서 그분 거를 여기다 기록을 한 거죠. 자, 2번 번호표 받은 분은 자, 학교 어디까지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간당 임금이 얼마예요? 자, 3번 지금 학교 어디까지 나오셨어요? 시간당 임금 얼마예요? 그래서 이 100개의 X, Y 세트를 갖다가 우리가 모을 수가 있죠. 그죠? 100개. 그래서 요거 집합이죠. 집합을 하시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100개의 관측치가 있는 것을 표현을, 자, XI, YI가 있고, I는 1부터 여기 100까지다.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뭐다? X, Y 페어, 짝이 지금 100명께 지금 100개가 있다. 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아셨죠?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보통 회귀 방정식은 그 상태에서 이렇게 씁니다. 보통 이제 좀 더 정확히 쓰면 이제 쉼표 i는 뭐 1부터 뭐 100 이렇게 쓰지만은 보통 생략을 하죠. 그냥 왜? 그냥 샘플 크기가 n은 100이다라고 그냥 주면은 당연히 이제 이걸 함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i는 그렇기 때문에 i는 뭐다? i는 저 왜 표시가 왜 필요하냐? i는 바로 관측치들이 있다라는 것의 표시예요. 관측치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관측치들이 이제 y1, x1, u 어떻게 된다? 관측할 수가 없죠. u1, u2, u3, u100까지 u들은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알죠?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베타 0, 베타 1, u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이런 데이터가 이제 필요하다. 그죠?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추정. 요 추정하는 것은, 표본 갖고 추정하는 것은 요 다음 동영상부터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